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정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창봉입니다. 선생님, 오늘 표정이 좀 안 좋으신데 무슨 일 있으세요? 네, 얼마 전에 산 카메라를 떨어뜨렸는데 고장이 났어요. 저런 속상하시겠어요. 하지만 산지 얼마 안 된 카메라는 수리가 가능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이렇게 고장과 수리에 대해 한국어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12과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를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함께 공부할 학생들과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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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카메라나 휴대전화가 고장나면 어디에 가야 할까요? 서비스 센터요. 네, 그렇죠. 잘 알고 있네요. 오늘은 이렇게 고장과 수리를 주제로 공부하겠습니다. 12과의 제목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인데요. 선생님, 오늘은 어떤 내용을 공부하나요? 네, 12과의 주제는 고장과 수리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문법은 아 주시겠어요? 네요, 아 보이다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이 과를 공부하신 후에 여러분은 고장난 물건에 대해 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대화문을 듣기 전에 먼저 새로운 어휘를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어휘입니다. 고장이 나다, 고치다, 바로. 그럼 단어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장이 나다입니다. 고장이 나다. 휴대전화에 물이 들어가서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다는 기계나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휴대전화에 물이 들어가서 사용할 수 없어요. 휴대전화가 작동하지 않아요. 휴대전화에 물이 들어가서 고장이 났어요. 다음은 고치다입니다. 고치다. 아버지가 고장난 라디오를 고쳤어요. 고치다는 고장이 나서 못 쓰는 것을 다시 쓸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라디오가 고장나서 소리가 안 나요. 하지만 아버지가 라디오에서 다시 소리나게 만들었어요. 아버지가 고장난 라디오를 고쳤어요. 끝으로 바로를 보겠습니다. 바로. 컵라면은 뜨거운 물만 있으면 바로 먹을 수 있어요. 바로는 시간의 차이가 별로 없을 때 사용해요. 컵라면과 같은 인스턴트 음식은 요리할 때 시간이 별로 안 걸려요. 뜨거운 물만 있으면 바로 먹을 수 있어요. 오늘 대화에서는 나나가 휴대전화가 고장이 나서 서비스 센터에 갔어요. 직원과 나나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어서 오십시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휴대전화가 고장났어요. 네,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고치려면 얼마나 걸려요? 바로 고칠 수 있죠. 1시간 정도 걸립니다. 1시간이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오늘 사람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어요. 그럼 기다릴게요.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그럼 질문을 같이 볼까요?
나나는 왜 서비스 센터에 갔습니까? 휴대전화를 고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을 잘 생각하고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보세요. 어서 오십시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휴대전화가 고장났어요. 네,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고치려면 얼마나 걸려요? 바로 고칠 수 있죠. 1시간 정도 걸립니다. 1시간이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오늘 사람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어요. 그럼 기다릴게요. 자, 그럼 질문에 대답해 봅시다. 유엔, 나나는 왜 서비스 센터에 갔어요? 휴대전화가 고장나서 서비스 센터에 갔어요. 그렇죠. 그럼 엘레나, 휴대전화를 고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1시간 정도 걸려요. 네, 맞아요.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대화문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나나가 휴대전화 서비스 센터에 갔어요. 직원이 어서 오십시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나나는 휴대전화가 고장나서 고치러 갔죠? 휴대전화가 고장났어요. 직원이 왜 고장이 났는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네,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했어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나나는 휴대전화를 고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해서 직원에게 물었어요. 고치려면 얼마나 걸려요? 바로 고칠 수 있죠? 그런데 직원이 고치는데 얼마가 걸린다고 했어요? 네, 1시간 정도 걸립니다. 라고 했어요. 나나는 깜짝 놀랐어요. 1시간요? 나나는 바로 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생각한 것과 달라서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말했어요. 직원은 나나에게 오늘 사람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죄송하다고 했어요. 나나는 알겠어요. 그럼 기다릴게요 하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대화 내용 어렵지 않죠? 조금 힘들면 반복해서 설명을 다시 들어보세요. 첫 번째 문형, 아, 주시겠어요?입니다. 아, 주시겠어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아, 주시겠어요는 부탁을 할 때 사용합니다. 아, 주세요보다 더 공손한 표현입니다. 직원이 나나에게 잠시만 기다리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라고 말해요. 이따가 다시 전화해 주시겠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찾는 사람이 없어요. 이따가 다시 전화해 달라고 부탁할 때는 이따가 다시 전화해 주시겠어요? 라고 말해요. 그럼 아, 주시겠어요는 어떻게 만들까요? 아, 주시겠어요는 동사와 같이 사용하는데 동사의 어간이 아, 오일 경우에는 아, 주시겠어요? 아, 오가 아닐 경우에는 주시겠어요? 하다일 경우에는 해 주시겠어요를 사용해요. 가다, 가 주시겠어요? 쓰다, 써 주시겠어요? 전화하다, 전화해 주시겠어요? 다음은 두 번째 문형, 네요입니다. 네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에서
나나가 생각한 것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이렇게 자신이 보거나 듣고 알게 된 것을 감탄하면서 말할 때 네요를 사용해요. 원피스가 참 예쁘네요. 생각한 것보다 원피스를 보니까 참 예뻐요. 그래서 감탄하며 이렇게 말해요. 그럼 네요는 어떻게 만들까요? 네요는 동사, 형용사 모두 사용하는데 받침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먹다, 먹네요. 높다, 높네요. 가다, 가네요. 예쁘다, 예쁘네요. 그럼 이번에는 문형을 같이 연습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문형, 주시겠어요?입니다. 엘레나, 오늘 병원에 가죠? 네, 병원에 가야 하는데 같이 가 주시겠어요? 네, 알겠어요. 다음 찰리, 한국어 숙제 다 했어요? 숙제가 너무 어려워요. 가르쳐 주시겠어요? 네, 물어보세요. 이웬, 내일 이사하죠? 네, 내일 이사하는데 짐이 많으니까 좀 도와주시겠어요? 그래요, 도와줄게요. 모두 잘하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주시겠어요를 사용해서 대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그림을 봅시다. 엘레나, 이 여자가 무거운 박스를 들고 있어요. 옆에 서 있는 남자에게 부탁하고 싶어 해요. 어떻게 이야기하면 될까요? 박스 좀 들어주시겠어요? 네, 잘했어요. 두 번째 그림이에요. 이웬, 이 친구가 너무 추운 것 같아요. 옆 친구에게 부탁하고 싶어 해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창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네, 잘했어요. 마지막으로 찰리, 이 사람이 길을 잘 몰라서 경찰관에게 길을 물어보고 싶어 해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길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네, 모두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 문형, 네요입니다. 이웬, 찰리의 동생은 키가 190cm예요. 와, 정말 키가 크네요. 찰리, 이웬은 이번 시험에서 100점을 받았어요. 정말요? 시험을 아주 잘 봤네요. 선생님은 내일 친구하고 제주도에 갈 거예요. 제주도요? 재미있겠네요. 네, 모두 잘하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네요를 사용해서 대화 연습해 보세요. 엘레나, 오늘 날씨가 어때요?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네, 그렇죠. 찰리, 선생님이 옷을 새로 샀어요. 이 옷 어때요? 정말 멋있네요. 네, 고마워요. 이웬, 우리가 벌써 12과를 공부하고 있어요. 벌써요? 시간이 참 빠르네요. 맞아요. 정말 빠르죠? 여러분 모두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친구끼리 배운 문형을 다시 한번 연습해 보세요. 발음과 억양에 주의해서 다시 한번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어서 오십시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휴대전화가 고장났어요. 네,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고치려면 얼마나 걸려요? 바로 고칠 수 있죠. 1시간 정도 걸립니다. 1시간이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오늘 사람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어요. 그럼 기다릴게요.
어서 오십시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휴대전화가 고장났어요. 휴대전화가 고장났어요. 네,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네,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고치려면 얼마나 걸려요? 바로 고칠 수 있죠? 고치려면 얼마나 걸려요? 바로 고칠 수 있죠? 1시간 정도 걸립니다. 1시간 정도 걸립니다. 1시간이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1시간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오늘 사람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사람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어요. 그럼 기다릴게요. 알겠어요. 그럼 기다릴게요. 네, 모두 잘하셨습니다. 대화에서 나나가 휴대전화를 수리하러 갔죠? 오늘은 이렇게 수리와 관련된 어휘를 조금 더 배워볼게요. 먼저 따라 읽어보세요. 서비스 센터, 서비스 센터, 서비스 센터, 수리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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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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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를 맡기다, 수리를 맡기다, 수리를 맡기다, 그럼 어휘를 살펴볼까요? 먼저 서비스 센터입니다. 서비스 센터. 카메라가 고장나서 서비스 센터에 갔어요. 서비스 센터는 고장난 물건을 고쳐주는 곳이에요. 카메라가 고장나서 카메라를 고치러 갔어요. 카메라가 고장나서 서비스 센터에 갔어요. 다음은 수리기사입니다. 수리기사. 에어컨이 안 돼서 집으로 수리기사를 불렀어요. 수리기사는 고장난 물건을 고쳐주는 사람이에요. 어제부터 에어컨이 안 돼서 서비스 센터에 전화했어요. 오늘 집으로 고쳐주는 사람이 왔어요. 에어컨이 안 돼서 집으로 수리기사를 불렀어요. 다음은 수리비입니다. 수리비. 수리비가 너무 비싸요. 수리비는 고장난 물건을 고치는데 드는 돈이에요. 컴퓨터가 고장났어요. 서비스 센터에 갔는데 고치는데 30만 원이 들었어요. 수리비가 너무 비싸요. 끝으로 수리를 맡기다를 보겠습니다. 수리를 맡기다. 서비스 센터에 가서 수리를 맡겼어요. 수리를 맡기다는 수리를 하도록 주는 것이에요. 고장난 물건을 가지고 서비스 센터에 가서 고쳐달라고 부탁했어요. 서비스 센터에 가서 수리를 맡겼어요. 그럼 이제 읽기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은 고객센터 상담 게시판을 볼 거예요. 전자제품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객센터 상담 게시판. 안녕하세요. 제가 한 달 전에 밥솥을 샀어요. 밥솥을 산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고장이 났어요. 밥을 하는 도중에 삐삐 소리가 들리고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서비스 센터에 가서 수리를 맡겼어요. 어제 찾아왔는데 아직도 상태가 나빠 보여요. 삐삐 소리는 안 나지만 전선이 타는 냄새가 계속 나요.
다시 수리를 맡겨야 할 것 같아요. 2번이나 문제가 생기니까 기분이 너무 나쁘네요. 제대로 빨리 좀 고쳐주세요. 여러분, 이 글은 무슨 내용이에요? 밥솥이 고장나서 수리를 맡긴 사람의 글이에요. 네, 그렇죠.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새로운 어휘를 살펴보겠습니다. 읽기 어휘입니다. 냄새, 상태, 제대로. 먼저 냄새입니다. 냄새. 개는 사람보다 냄새를 잘 맡아요. 냄새는 코로 맡는 것입니다. 개는 코로 냄새 맡는 기능이 아주 발달했어요. 그래서 개는 사람보다 냄새를 잘 맡아요. 다음은 상태입니다. 상태. 운동을 열심히 하고 나서 건강 상태가 좋아졌어요. 상태는 사물이나 현상의 모양을 말합니다.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건강해졌어요. 지금 건강 상태가 아주 좋아요. 운동을 열심히 하고 나서 건강 상태가 좋아졌어요. 끝으로 제대로를 보겠습니다. 제대로. 물건을 사용한 후에 제대로 정리해 주세요. 제대로는 원래의 상태 그대로를 말합니다. 물건을 사용하면 다음 사람을 위해서 다시 원래의 상태 그대로 정리해야 해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용한 후에 제대로 정리해 주세요. 자, 읽기 글에 나온 문형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 보이다. 아직도 상태가 나빠 보여요. 밥솥이 냄새가 나고 밥솥의 상태도 안 좋게 느껴졌어요. 밥솥이 나빠 보여요. 이처럼 아 보이다는 겉으로 봐서 그렇게 느껴질 때 사용합니다. 제니 씨가 오늘 기분이 좋아 보여요. 제니 씨가 오늘 계속 웃고 있어요. 겉으로 봤을 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아 보여요 라고 말해요. 그럼 아 보이다는 어떻게 만들까요? 아 보이다는 형용사와 같이 사용하는데 형용사의 어간이 아, 오일 경우에는 아 보이다, 아, 오가 아닐 경우에는 어 보이다, 하다일 경우 해 보이다를 사용해요. 좋다, 좋아 보이다, 적다, 적어 보이다, 깨끗하다, 깨끗해 보이다, 그리고 있다, 없다도 있어 보이다, 없어 보이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를 보며 연습해 볼까요? 이외는 어제 무엇을 했어요? 친구하고 백화점에 갔어요. 친구가 백화점에서 가방을 사는데 비싸 보였어요. 그랬군요. 엘레나는 어제 놀이공원에 갔죠? 재미있었어요? 네, 어떤 놀이기구에 사람이 많았어요. 그 놀이기구가 재미있어 보였어요. 그런데 줄이 너무 길어서 못 탔어요. 저런 다음에는 꼭 타보세요. 찰리는 이웬이 어떤 사람 같이 보여요? 이외는 평소에 말이 없어요. 성격이 조용해 보여요. 이웬은 조용한 성격이에요? 아니요, 처음에 좀 그렇지만 나중에 친해지면 말을 많이 해요. 그렇군요. 그럼 이번에는 아 보이다를 사용해서 대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엘레나, 오늘 김정규 선생님이 높은 구두를 신었는데 어때 보여요? 키가 커 보여요. 그래요? 이외는요? 다리가 예뻐 보여요. 네. 찰리는요? 저는 좀
불편해 보여요. 아, 그렇게 보이는군요. 모두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문형 연습을 반복해서 해보세요. 그리고 글도 한 번 더 읽어보세요. 그럼 질문에 대답해 볼까요? 엘레나, 이 사람은 언제 밥솥을 샀어요? 한 달 전에 샀어요. 네, 그렇죠. 한 달 전에 샀어요. 그럼 이웬, 이 사람은 왜 기분이 나빠요? 밥솥이 고장나서 수리를 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모두 잘하셨습니다. 그럼 정답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한 달 전에 밥솥을 샀는데 얼마 후에 고장이 났어요. 밥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수리를 맡기고 어제 다시 찾아왔어요. 그런데 계속 냄새가 나서 다시 수리를 맡겨야 할 것 같아요. 계속 같은 문제가 생겨서 화가 나서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을 썼어요. 글의 내용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은 고장과 수리에 관한 글을 읽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서비스 센터에 가본 적이 있는지 궁금해요. 고장난 물건의 수리를 맡긴 적이 있으면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물에 빠뜨려서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수리하는데 1시간도 안 걸렸어요. 진짜 빨리 고쳐주네요. 이외는요? 저도 노트북이 고장나서 수리를 맡긴 적이 있어요. 수리 시간도 오래 걸리고 수리비도 정말 비쌌어요. 네, 끝으로 찰리는요? 저는 카메라 렌즈가 깨졌는데 그냥 새로 샀어요. 수리비가 더 비쌀 것 같았어요. 네, 새 카메라는 조심해서 사용하세요.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은 고장과 수리를 주제로 고장난 물건 말하기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문법은 부탁을 할 때 아 주시겠어요를, 자신이 보거나 듣고 알게 된 것을 감탄할 때 네요를, 마지막으로 겉으로 봐서 그렇게 느껴질 때 아 보이다를 사용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네, 여러분도 오늘 공부한 거 꼭 다시 한번 복습하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